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인데요. 금요일 소소한 주치 순서입니다. 제너럴 닥터 정재덕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부질환, 여름철 피부질환에 대한 지난주에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피부가 힘든가 봐요. 그쵸. 아무래도 자외선이 좀 세지니까 네. 피부를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라고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자외선이 뭐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고 네.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몸에서 비타민도 합성하고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됐을 때에는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기미주근깨 이런 거에 또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은 기미주근깨가 안 생기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런가요? 안 생기진 않아요. 남성분들도 안 생기진 않는데 여성분들이 좀 유독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과 관련이 있기도 그런가? 하고.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 폐경 이후에는 네. 호르몬 영향으로 좀 줄기도 해요. 아, 그래요? 연해져서. 그래서 좋네요. 뭐 주근깨, 기미, 검버섯 이렇게 있다면 네. 이제 그 나이대별로 제일 젊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주근깨. 그리고 이제 좀 임신하는 그런 그 나이 때쯤 생기는 게 기미,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검버섯.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데 네. 어쨌든 자외선이라는 게 뭐 종류가 좀 다양해요. 네. 파장에 따라서 뭐 자외선 뭐 A, B, C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외선 그러면 이제 A하고 B 두 가지 타입이고 선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네. 거기 보시면 SPF 뭐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게 높을수록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SPF가 뭐 15가 좋냐 아니면 50이 좋으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또 PA라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냐면 SPF라는 지수는 그런 거예요. 자외선이 A라고 B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외선 A는 좀 그 아주 세진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 A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미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아이고 네. 자외선 B가 좀 세서 우리 몸 살을 좀 태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벌게져서 그게 이제 자외선 B의 문제라서 놀러 가실 때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일상적으로 기미주근깨 같은 거에 좀 우리가 민감하다 그러면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거를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이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SPF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냐, 얼마나 정말 높아야 되나.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바닷가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SPF 15 그래요? 네, 짜리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열심히 40 이상. 그리고 PA도 그 플러스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뭐 크게 아주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자외선 A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실내까지 들어온다라고 해서 PA를 쓰시긴 있는 플러스 돼 있는 걸 쓰시긴 하는데 그건 좀 발라만 주셔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숫자 자체는 15, SPF 15라고 하면 자외선이 15분의 1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이면 50분의 1만 내 피부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라서 다만 사실 30분의 1이나 50분의 1이나 체감하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30분의 1이면 뭐 한 97% 뭐 이렇게 예방이 된다. 50분의 1이면 98% 뭐 이런 식인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느껴지기에 큰 차이는 아니시라서 우리가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SPF 30 이상만 되는 거 바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클수록 차단 시간이 길어진다. 그 뭐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사실 좀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이면 효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닷가나 좀 햇빛이 뜨거운 아니면 겨울철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실 때에는 2-3시간 간격으로 제대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문제인 것이 정재
정재산 선생님 화장을 안 하셔서 근데 다 그거 자외선 차단 바르고 화장을 하잖아요. 네. 2-3시간 있다가 화장한 거에다 또 발라요? 아니면 다 그러니까요. 또 하냐? 그게 저도 화장을 안 해서 이걸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2-3시간마다 바르는 게 뭐가 어려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뿌리는 거? 뿌리는 것도 있고 스틱 형태로도 나와 있어서 화장 위에 덧바를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안 하셔도 아시는군요. 아니 저는 사실 몰랐는데 네. 주변에 이제 좀 화장을 잘 하는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제품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원짜리 동전 두께만큼 발라. 그럼 도대체 얼굴이. 맞아요. 이거 되게 좀 그런데 얼굴 전체에 바르려면 네. 100원짜리 하나만큼 덜어서 발라야 된다고. 아니, 두께가. 얼굴에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서 바르란 뜻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은 두께만큼 얼굴에 바를 수는 없고요. 완전히 석고팩이지, 그게. 네. 그죠? 그건 얼굴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는 아니고. 얼굴이 무거워질 것 같아.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발라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네, 100원짜리 동전만큼. 화장품 전략, 회사 전략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로 자외선 차단 지수나 이런 걸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네. 얘기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얇게 바르면 효과가 없고 특히 나가기 30분 전에는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30분 있어서. 30분 전에, 또 그런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일상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을 안 쓰기는 하는데 아주 바닷가나 이런 햇빛이 강한 데 갈 때 빼고는 거의 안 바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기미 주근깨가 아주 많기는 한데. 잘 안 보여. 그래서 그 미용상의 목적으로 바르시는 거면 네. 좀 적당히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피부암이나 이런 건강적인 네. 목적으로 네. 바르시는 거라고 한다면 한국에는 아직은 피부암이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피부암까지 걱정해서 바르실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자외선이 세지고 있는 건 맞아서 네. 아주 강한 곳에 네. 자외선이 강한 곳에 가실 때는 좀 챙겨서 발라주세요. 네. 행복시아님 질문입니다. 네. 피부 질환은 아닌데,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눈이 아픈데, 이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어쨌든 원인 물질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먼지가 됐든 네. 동물 털이 됐든 거기에 노출이 되면 이제 눈이 간지럽고 붓고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그러시는 건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되면 네.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알레르기 약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드시면 괜찮고 지속적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있으신 거면 그거는 안과 가서 상의를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목동토박이님, 여름에만 팔다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부분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서 긁으면 흉터가 되고 예. 여름에만 그러니 이게 아토피일까요? 햇빛 알레르기일까요?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만 그러셨다고 하면 햇빛 알러지일 확률이 네. 높죠. 근데 보통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햇빛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원래 알러지성 성향이 있으신 분이 여름철에 이제 덥잖아요. 네. 더운 날씨에 냉방에서 네. 이제 온습도 차가 갑자기 커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이 제일 힘들고 어떤 분들은 환절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네. 확실히 여름에 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햇빛에 노출된 부위가 심하다고 하시면 햇빛 알러지일 확률이 높아서 많이 가리셔야 돼요. 양산이든 토시든 그런 걸 활용하셔서.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옷 안쪽까지 그런다고 한다면 워낙 알러지 성향이 여름에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도 비슷하셔요. 고민남님. 햇볕에 잠깐만 나가 있어도 빨갛게 익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피부가 무척 얇다고 하던데 그 탓일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피부가 이제 햇빛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 피부의 상황에 따라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반응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선크림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네.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남자분이라 양산 고민남 아이디니까 남자분이시겠죠? 우산을 쓰면 될까요? 양산을 쓰면 좋겠지만 지난주에도 양산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이 네. 양산 쓰는 게 상상이 좀 잘 안 가기는 그죠. 해요. 네. 근데 양산이 좀 좋기는 한데 선크림 바르시거나 토시 이용하시는 게 네, 할 수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자 근데 이용하시거나. 이게 토시를 하고 참 그래요. 좀 덥겠죠? 아니 오히려 토시가 시원하긴 한데 네.
보는 게 좀 이상하죠. 네. 패션 토시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사도요한님, 미국에서 스프레이 선크림은 알레르기성 있는 분들에게는 안 좋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뭐 모든 화장품은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는 네. 뭐 좋지 않습니다. 선크림에 또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거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 잘 챙겨서 쓰셔야 돼요. 네. 마녀님. 지난달부터 인중 주변으로 뾰루지인가 자꾸 나는데 몇 달째 없어지지 않고 고주변만. 네. 인중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딱 그 코와 입 사이 네네. 여긴데 입술에 가까운 물집이면 조금 그 바이러스성 질환일 수도 있고 우리 보통 입 덧난다고 이렇게 풍선처럼 물집 생기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피부에 계속 뾰루지가 나시는 거면 일단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계속 안 없어지면 그거는 피부과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네. 만성적으로 계속 안 없어지는데 그냥 두면 나중에 흉질 수 있으시거든요. 네. 병원에 한번. 윤양님의 질문은 우산이나 모자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가 물어보셨어요. 그 댓글에 헬레나님이 양우산 겸용 네. 진짜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써주셨는데 우산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써 있어요. 양산에 양산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써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외선이 이제 양산으로 가려지는 거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네. 바닥에 반사돼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서 양산은 어쨌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외선 네. 차단제랑 양산을 같이 쓰시면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양산 자체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사노바님 닉네임과 질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남성들은 네. 피서지에서 여성용을 같이 바르면 안 될까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 남성용, 여성용 따로 없어요. 여성용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이랑 화장품 가게에서 네. 파니까 여성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똑같이 바르셔도 돼요. 네. 네. 엉겅기사랑님 모기에 물렸는데 손가락이 2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병원에 가야 될까요? 막 부었나 봐요? 네. 모기 하루 이틀 물린 게 아니실 텐데 보통 모기 알러지 있는 분들은 모기에 물릴 그래요? 때마다 저렇게 부어요. 네. 근데 지금 모기에 물렸는데 2배가 아니라 다른 벌레일 수도 있고요. 거기 이제 만약에 붓기가 안 가라거나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면 바로 그 알러지 관련 네. 약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약국에 가셔서 알러지 네. 관련 약 사다 드셔도 되고 냉찜질 하시면 좋습니다. 네. 찬물에 담그세요. 네. 네. 한회아라빠님 집에 있는 고위층이 누구실까? 휴가를 다녀오고 나면 노출된 부위만 까맣게 탑니다. 문제는 1년 동안 그 자국이 유지된다는 거. 이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상이 되는데. 나의 부유함을 남들이 알면 안 될까? 이게 저는 수영장을 다니잖아요. 네. 근데 수영장을 다니면 네. 여름철이 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비키니 짜고 비키니 있는데 막 하얗고 네. 나머지 이렇게 까만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럽던데요. 그죠? 저도요.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해변에 다녀오셨구나 저분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해변을 부러워하시는구나. 저는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몸매가 몸매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비키니 수영복이라고 한다면 네. 수영복을 입은 나머지 부위에는 선크림을 네. 바르시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UVB SPF가 강력한 걸 바르시는 네. 거 2시간 간격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전체를 다 태우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알아서 그거는 네. 외국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일 바르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역시 심각한 걸로 안 다가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미나미나님. 피부가 약한지 옷을 입고 벗을 때나 살짝만 스쳐도 피부가 붉어지고 스친 부분은 막 금방 올라오고. 네. 근데 금방 사라져서 피부가 간 적은 없는데 어느 순간 가려워서 긁으면 울긋불긋 오돌도돌해집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금방 없어지니까 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긁으면 너무 저도 이 수영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진짜 긁으면 무슨 채찍 맞은 것처럼 빨갛게 부풀어오는 그런 피부 묘기증
이라 그래서 피부가 묘기를 부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약간 좀 뾰족한 이런 뭐 볼펜 끝이나 연필 끝으로 피부를 긁으면 긁은 자국이 그대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두드러기라 그래서 피부 묘기증이에요, 진단이 진짜로. 근데 피부 묘기증은 몸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최근에는 피부 묘기증을 이용한 아티스트가 나타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자기 몸에다가 두드러기를 활용해서 그게 약간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 피부 묘기증의 특징은 뭐냐면 물리적 자극에 의한 두드러기라서 세수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면 혹은 목욕탕에서 때를 민다. 그럼 온몸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저도 이제 피부 묘기증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복 벗을 때 수영복을 입고 벗을 때 이제 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두들두들두들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피부 묘기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없어지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알러지 치료를 한 2, 3년 하면 없어질 확률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안고 사셔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안고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관리 방법이라고 한다면 매운 음식이나 그 뜨거운 음식 혹은 술 이런 걸 드시면 심해집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피부 혈관이 이제 좀 확장되면서 알러지가 더 심해지고 무의식 중에 긁으면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긁지 않고 참는 그 스킬을 좀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면 손톱을 항상 바짝 깎고 다니는데 그게 제가 무의식 중에 긁어서 알러지를 더 악화시킬까 봐 항상 그러고 환절기나 이제 건조해질 때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몸을 너무 빡빡 닦지 않는다던가 좀 그 바디로션을 좀 잘 발라주신다던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더 심해지니까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셔도 되고요. 참 정대닥 선생님이나 저나 그 네일 아트는 못 해볼 팔자인 것 같습니다. 짧은 손톱에 그런 거 하면 너무 웃기죠. 이게 워낙 버릇이 됐어요. 저희는 직업상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 전혀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굳이 해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수술장 들어가고 이럴 때는 전혀 이제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편하기도 하고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박조견님 질문이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쁘게 태우고 싶은데 태닝 오일과 선크림을 어떤 순서로 선크림 바르고 태닝 오일 발라야 되나요? 태닝 오일 바르고 선크림.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태닝 오일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태닝 오일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태닝 오일은 그 자외선을 무작정 막 이렇게 받아서 태닝하는 게 아니라 뭐 적절하게 너무 이제 UV 그 A, B를 적절하게 해서 좀 예쁘게 태워주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선크림이나 태닝 오일을 다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태닝 쪽은 약간 미용이랑 가까워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조견님이 해보시고 결론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부위별로 없어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팔 다리 이렇게 부위별로 해보시고 알려주시면. 뭐 그냥 부드럽게 태우면 이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건강상담 소소한 주치 피부 질환에 대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세라맘님, 아래턱 쪽에 뾰루지가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누가 그러기를 자궁이 안 좋으면 그렇다는데 그렇게 연관이 되나요? 그건 이제 한의학에서는 보통 몸의 장기가 어느 부위가 안 좋으면 피부나 어떤 표현 어느 쪽에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사실 의학에서는 자궁 쪽 건강과 뾰루지하고는 만약에 생리가 불규칙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생리 주기를 기준으로 항상 여드름이 이렇게 좀 배란하는 그 날짜에서 생리를 할 때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반 정도가 뾰루지가 났다가 없어졌다를 이렇게 반복하신다면 생리 주기 호르몬 영향에 의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리가 규칙적이냐 아니냐,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생리와 관련된 그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뭐 눈에 모기가 물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하나요? 눈에 모기가 물렸다고요? 눈꺼풀이겠죠? 그렇겠죠. 눈꺼풀에 모기가 물렸을 때 눈두덩.
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연고라도 바르셔야 되는. 네. 어차피 모기 물린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모기가 물려서 부어갖고 많이 가렵거나 네. 뭐 눈을 깜빡깜빡 할 때 더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네. 마찬가지예요. 냉찜질 해주시는 냉찜질. 거. 네. 네. 왜냐하면 보통 나와 있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바르기엔 굉장히 네.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냉찜질 해주시는 게 눈 근처는 원래 우리 웬만한 연고는 잘 안 바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냉찜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려워서 긁게 되는 거니까 네. 냉찜질 하시면 네, 바라기님 나이 먹어가니까 네 이거 실감하죠. 목이나 몸에 사마귀 같은 작은 것들이 생기는 거. 네. 이걸 보통 왜 어른들 쥐젖이라고 뭐 얘기하시죠. 쥐젖도 있고 편평사마귀도 있고 물사마귀라 그러기도 뭐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데 네. 요거는 뭐 질병이라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많이 네. 신경 쓰이시면 요즘에는 워낙에 레이저로 점 빼듯이 네. 되게 간단하게 다 빼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네. 하늘아라빠님이 바닷가에서 자연 태닝하는 방법을 쫙 펴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끝을 보려 하면 안 된다는 거. 한꺼번에 확 그 원하는 만큼 태우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정보에 따르면 나가기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네. 선크림이나 차단제를 바른 후에 태닝 오일을 적당히 바르고 그다음에 햇빛이 강한 10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 시간을 피하고 네. 흐린 날이 좋다. 그러니까 서서히. 강한 날은 그늘 밑에서도 자연 태닝이 가능하다. 선탠을 목적으로 바닷가에 나왔다면 물에 들어가는 거는 자제하자. 자외선 차단제는 15분에서 20분마다 주기적으로 바르자. 이건 완전히 그 목적으로 가서 있어야 되는군.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 근데 아까 잠깐 음악 나올 때 찾아보니까 네. 오일도 네. 선텐 오일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써 있더라고요. 8에서 9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약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외선이 우리 몸에 도달하는 100%라면 네. 8에서 9 정도면 한 12% 정도만 도달하고 나머지는 차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텐 오일이라고 해서 자외선을 듬뿍 받아서 더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오일은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자체적으로 있어서 네. 살을 이제 버닝, 그러니까 화상을 입지는 않을 정도로 해서 네. 살짝 피부만 태닝할 네.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좀 예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하늘아라빠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네. 10시에서 2시 사이 자외선 되게 강할 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썬번, 그러니까 햇빛 화상 입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웠는데 이게 지나쳐져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잡혔을 때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물집이 잡히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네. 상황이어서 2도 화상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네. 물집까지는 아니지만 벗어지는 거는 일단은 화상을 입은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까지는 계속 시원하게 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민간요법으로 감자막 갈아서 붙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화기를 빼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그 계속 축축하고 시원한 걸 계속 네. 대고 계시면 네. 그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집이 잡혀 있다. 네. 요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물집 자체가 피부가 손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셔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 덧나지 않도록 하는 처치를 계속 네. 받으셔야 돼요. 네. 또 비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시 사랑님인데 모기 물린 데는 살색 반창고를 붙여보세요. 조금 지나면 가렵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민간요법인가요? 살색 반창고? 살색 반창고는 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회용 반창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네. 일단 알고. 붙이면은 손을 안 대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손을 대면 그때부터는 일이 커지기 때문에 네. 모기 물린 데는 손만 안 대시면 네. 진짜 그 다음엔 괜찮습니다. 네. 또 낭만고양이님의 비법 알코올 좋든 소독용 알코올 바르시면 왜냐하면 알코올이 바르면 시원해지잖아요. 그쵸. 금방 증발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시원해지는 효과 때문이라서 냉찜질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알코올 자체는 좀 자극성이 있어서 계속 쓰시면 피부가 좀 안 좋고요. 그냥 뭐 한두 번 쓰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고민남 2님. 아까 얘기 나온 그 쥐젖이 이게 왜 생기면 퍼진다 그러잖아요. 쥐젖이요? 네. 쥐젖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네네. 이게 많이 생기는 분들은 좀 네. 여러 개 생겨서 네네. 요거 남자분들이 또 많이 네네.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서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한번 생기면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밖에. 네. 네, 그게 외관적으로 자꾸 찜찜하시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꾸 흉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게 되고요. 맞아요. 그래요. 오늘 그 피부질환, 여름철 피부질환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 증상. 그렇죠. 여름철 감기라든가 뭐 냉방병이라든가 더위 먹는 거. 네네. 여름 지나면서 여러분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정대락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